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이번에는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접 나오셨습니다. 직접 나왔는데 이렇게 거리가 있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따로 또 갇힙니다 보니까.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밑줄은 제목이 말 아낀 이재명, 윤석열이네요. 네네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 가석방 결정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반응을 얘기한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그 지금 방금 밑줄 그은 것처럼 이재명 경기지사 반응이 좀 의외스럽죠? 글쎄요, 평소에 이재명 지사 같으면 예. 이게 이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 결국에는 재벌에 대한 과도한 특혜다. 예. 공정에 어긋난다. 이렇게 반대했을성 싶기도 한데 예. 이번에는 뭐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 굉장히 누그러진 좀 의외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이제 경선 과정에 있는데 정부와 대통령이 하는 일과 뭐 굳이 각을 세우지는 않겠다.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 이재용 석방 여론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예. 예, 높은 여론도 아마 의식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누구보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예. 올해 1월 달에 이재용 그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구속이 됐고, 근데 구속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4월 달에 예.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대상과 관련된 실무 지침을 형기의 한 80%를 예. 복역하던 기존의 실무 지침을 예. 60%로 완화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맞춤형 가석방 기준 변경인데요. 예. 근데 이런 저간의 사정을 모르지 않을 거고 무엇보다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개전의 정의라고 하죠. 반성의 기미 이런 네. 것들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했기 때문에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이재명 지사의 예. 원칙으로 봤을 때는 이번 가석방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도 남을 텐데 네. 아무튼 이게 대선 경선에 본격화되면서 사이다가 좀 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윤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냥 존중한다. 그냥 짧게 그냥 반응을 내고 말았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 점도 좀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 오늘날 윤석열 총장을 대권 후보로 만든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법과 원칙을 가지고 그 지난 정권에 탄핵에 이르게 된 그런 이른바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예. 부정부패에 단호하게 칼을 댔다. 거기서 이제 이 국민검사 윤석열 이런 탄생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이건 일종의 이제 자기 부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지금 보이고 있는 네. 이미지가 상당 부분 허상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들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근데 이 부회장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또 사실 그렇죠. 반응을 근데 지금 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예.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본인은 원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언급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선 후보 윤석열을 만든 그런 이제 이 살아있는 권력과도 맞서 싸우는 그런 단호하고 원칙적인 이미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좀 내려놓고 포기하는 물론 이제 뭐 친박표라든지 영남표라든지 이런 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과연 저게 이제 대선 전략상 봤을 때도 네. 좋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 민주당 쪽에서는 그냥 역시 짧게 논평을 냈고 근데 다만 존중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게 뭐 내용적으로 이렇게 뭐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그런 건 없어요 보니까요.
저는 일종의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경제인들에 대한 가석방 이 심사를 확대할 때 예. 당시에 이제 새천년 민주당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셨어요. 그걸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예. 이거는 결국에는 특권이고 예. 이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이 어긋난다. 근데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더 이례적인 거는 이재용 부회장 한 명을 의식해서 가석방 심사의 기준까지 바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비판적이었다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 결국 남이 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 내가 하면 대한민국 경제와 또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는 게 되는 것인가. 예. 참 사실은 씁쓸한 대목입니다. 청와대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 네, 뭐 청와대 입장을 못 내겠죠. 예, 그런 상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게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언론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 책임론 제기했는데.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고요. 예. 사면과 가석방은 다릅니다. 사면은 예.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법치의 예외를 인정하는 거고 거기에는 어떤 심사 기준 같은 게 없어요. 근데 가석방은 법무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서 규정을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기에 얼마를 복역했느냐, 개전의 정이 있느냐, 거기에 여론을 고려한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대통령이나 이 정부 여당에게 쏟아질 비판과 책임의 어떤 이 화살을 예. 언론으로 돌리기 위해서 물론 우리 언론들이 비판받을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언론으로 돌리기 위해서 다소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선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이재용 그 사면 가석방을 선동한 그런 언론들의 무책임만큼이나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밑줄은 윤석열 실체 드러났다.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저 최근에 그 TBS가 의뢰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거죠. 8월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자, 이재명 28.4%, 윤석열 28.3%. 이게 이제 같은 곳에서 조사한 거에서 좀 많이 떨어졌다. 이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보고서 방금 우리가 단 그 제목 윤석열 실체 드러났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지지율 조정을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아직 윤석열 총장이 대선판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형성됐던 지지율하고 예. 대선판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정말 이분이 국정을 책임지고 나라를 운영할 만큼 준비가 돼 있느냐를 이제 국민들이 보기 시작할 텐데 최근에 이딴 설화들이 많았습니다. 뭐 주 120시간 노동부터 시작해서 특히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발언까지 예. 그런 걸 보면서 아직 이분이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이나 평가가 지지율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전격 입당을 했는데 입당의 시너지 같은 게 좀 안 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보면 입당을 하긴 했으나 당 지도부하고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입당했지만 마이웨이를 하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들에서도 그다지 호의적인 평가를 못 받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대권판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받았던 지지율 거품이 좀 가라앉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 지지율은 오를 수도 있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 관련해서 레드팀 좀 만든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레드팀. 예. 뭐 이런 건 필요하겠죠. 예. 사실은 특히나 그동안에 이 정치를 하지 않았던 분이고 근데 정치를 하지 않았던 분이 대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정치로 직행을 한 상황 아니겠어요? 예. 여기서 이제 잦은 이제 이 언행의 실수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예. 뭐 캠프에 이런 팀을 두는 거는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실수를 막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윤 전 그 총장 캠프 쪽에서 전문가 명단 또 대거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대선 후보단 좀 뭐 정책 공약 나오겠습니까? 뭐 준비를 해야겠죠. 예. 그래야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거고. 예. 윤석열 총장이 이제 뭐 공정 이런 걸 대표하는 그런 어떤 이제 예.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이미지 같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정부의 예. 불공정한 그리고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에 단호히 맞섰다. 근데 네. 대선이라는 거는 지금 정부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기도 하지만 예. 다음 정부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예. 그거는 문재인 정부 비판한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은 어떤 비전을 어떤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어떻게 예. 운영할 건가에 대한 비전을 내놓는 게 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그 SNS에다가 시장 친화적인 이 부동산 정책을 올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1주택자 보유세 양도세도 예. 완화해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그 사실 뭐 새삼스러운 그런 주장이 아니고 예. 그동안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나 아니면은 좀 보수적인 시장주의자들이 계속 얘기해왔던 그런 정책인데 예. 그게 지금의 부동산 그 혼란이나 또 집값 폭등의 대안일까? 과거에도 다 썼던 정책이고 예. 거기다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출마 선언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해서 커다란 구멍을 뒤에 남겨놨던 거거든요. 결국엔 네. 다주택자들이 등록 임대 사업자로 다 등록해서 종부세도 안 내고 예. 여러 가지 특혜를 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아예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다 풀어야 된다라는 건 뭔가 현실에 대해서 예. 전혀 좀 잘못된 인식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보면서 우려스러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정대택 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윤석열 이른바 X파일의 그 뭐 진원지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 이분이 윤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가 뭐 이른바 그 줄리라는 예명 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증언도 있고 녹취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필요하면 이것도 뭐 공개하겠다. 이럴 정도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도 우리가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게 설사사실이라고 예. 하더라도 네. 뭐가 문제가 되나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인지 여부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예. 이런 게 있으면 공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예. 뭐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할 게 아니고 예.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김건희 씨가 대선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만나기 전의 일입니다. 그 전에 김건희 씨가 어떤 직업을 가졌건 예. 또 어떤 일을 했건 예. 그게 왜 대선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대선 후보자인 당시의 검찰이었던 예. 윤석열 씨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걸 통해서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질렀거나 예. 부당한 이익을 누렸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되고 문제가 될 텐데 예. 그냥 자연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직업을 가졌던 간에 그게 대선 후보의 검증의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넌센스고 일종의 가십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 언론들께도 좀 부탁을 드리면 이런 류의 그런 노이즈 마케팅이나 이런 류의 보도에 예. 관심을 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어떤 옐로우성 측면도 있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밑줄입니다. 열린민주당과 합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제안한 건데, 근데 이재명 지사가 같이 또 이것도 뭐 가세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합당 가능성? 예. 저는 뭐 두 당은 합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 당이 다른 점이 거의 없잖아요. 결국 또 한 뿌리에서 나온 정당이고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을 거예요. 대선 앞두고 중도로 오히려 확장해야 되는데 예.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하게 되면 진영의 색깔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여서 이게 중도 확장성에 도움이 되겠느냐. 네. 근데 이런 고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추미애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초윤 갈등 겪고 할 때
열린민주당이 굉장한 응원군이 됐거든요. 예, 그렇죠. 열린민주당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친조국 성향이 더 강하고 또 반 윤석열 예. 그런 성향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예.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게 지금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본인한테 나쁘지 않아요. 네. 특히 이제 당내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층의 그런 이 호감을 사는 데 있어서 예.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도 거기에 좀 호응을 하는 것 같고 예. 그러나 반면에 현재 당 지도부 입장에서 중도 확장성을 고민하는 특히 이제 뭐 우리 송영길 대표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예. 다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예. 대선 전에 과연 될까? 저는 원래 두 당은 합당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대선 전에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공학적인 계산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봐야 되겠는데 네네. 이상민 그 선거달 관리위원장도 사실 보니까 좀 합당한 선을 그은 것 같아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판단을 뭐 내렸겠죠. 그런 부담이 예. 조금 가만히 됐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밑줄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